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열기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열기관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계에 있어서 어떤 이제 충리를 이러한 그 물 속에 충리를 하게 되면 이제 물의 온도가 그 상승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외부로 이제 열이 그 이동을 하게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어떤 열을 물에다가 공급을 하면 이제 앞서와는 다르게 이제 물의 온도가 아무리 높아진다 하더라도 이제 중리를 하지 않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제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이제 이른 열로 변환을 하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거지만, 이제 열을 일로는 변환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때 이제 열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어떤 열을 이용을 해서 어떤 이러한 일을 생산해내는 장치를 우리가 열기관 혹은 이제 히트 엔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의 그림은 이러한 열기관의 이제 구성도가 되겠고, 우리가 이제 연력학 제2법칙에서 항상 이러한 그 소스와 싱크라는 두 개의 그 열 저장소가 이제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이제 열기관 또는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살펴볼 어떤 냉동기나 이제 히트 펌프를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러한 두 개의 어떤 열원 사이에 이제 이러한 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어떤 일을 생산해내는 장치를 우리가 히트 엔진이라고 하게 되고, 항상 이러한 에너지의 흐름은 이제 항상 어떤 고열원에서 이제 저열원으로 이제 흘러가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물론 이제 뭐 냉동기나 이제 뭐 히트펌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우리가 열기관에서는 다음에 이제 고열원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그 저열원으로 이제 에너지는 흐르게 되고, 이제 이 중간에 이제 어떤 우리가 히트 엔진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이제 W 네트 아웃이라고 하는 이제 일을 생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래 이제 1, 2, 3, 4는 이러한 열기관의 이제 특징을 나열한 것으로,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이러한 그 우리가 소스라고 하는 그 열을 공급하는 이제 열 저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 이제 이러한 열 저장소는 어떤 이제 태양 에너지라든지 우리가 어떤 기름으로 가열하는 가열로, 그리고 뉴클리어 리액터 등이 이제 이러한 소스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이제 이 중간에 이제 어떤 열을 이제 일로 전환하는 이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이제 보통은 어떤 이제 로테이팅 샤프트, 즉 이제 어떤 회전하는 충릴로 이제 변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이러한 저열원에서 이제 어떤 충일로 공급하고 나머지 에너지는 이제 저열원으로 가게 된다라는 부분이 되고, 이러한 싱크의 종류에는 뭐 대기라든지 뭐 강 같은 이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 표시가 되어져 있고, 또한 이러한 것은 이 히트 엔진이라고 하는 내부 구성은 항상 이제 어떤 사이클로 작동을 한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일단 4번 부분은 우리가 실제 열기관을 나타내는 구조,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열기관을 나타내는 구조도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열기관에서의 에너지 해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스팀 파워 플랜트, 즉 이제 우리말로 하면 뭐 전기 원동소라고도 하는데, 이런 스팀 파워 플랜트의 이제 구조도가 나와 있고, 이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를 하면 이제 다음에 부분이 시스템 바운더리 부분이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이 시스템 바운더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에너지 소스에서 이제 열이 들어와서 이제 이러한 싱크로 나간다라는 부분이 되게 되겠고, 또한 이제 충일도 들어오고 이제
우리가 일이 또 터빈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W인과 Wout도 이제 있는 이러한 어떤 밀폐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러한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펌프를 통해서 이제 충닐로 이제 펌프를 작동을 시켜서 이제 압축수를 이러한 보일러에 공급을 하게 되면 이제 보일러 내부에서는 이제 어떤 가열로라는 것이 그 퍼넌스라고 하는 가열로가 있어서 이제 열을 공급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한 압축수가 다시 우리가 어떤 스팀으로 이제 상변화를 해서 이제 터빈을 돌리게 되고 이제 터빈을 돌리는 충닐에 의해서 이제 실제로는 이쪽에 어떤 이제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발전기를 통해서 이제 전기 에너지를 이제 생산을 하게 되고 다시 이제 스팀은 다시 우리가 콘덴서라고 하는 응축기를 통해서 이제 다시 물로 압축수로 바뀌어서 이제 펌프로 가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이클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때 이제 이러한 우리가 압축수라든지 스팀과 같이 이제 물이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그 이제 이러한 장치들을 작동을 시키기 때문에 이제 물과 같은 유체를 우리가 이제 작동 유체라고 해서 이제 워킹 플루이드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워킹 플루이드는 우리가 만일에 뭐 냉동기 같으면 이제 냉매 같은 것도 이제 작동 유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보면 일단 우리가 W 네트 아웃의 정의가 이제 W out 마이너스 W in이기 때문에 이제 들어온 것에서 나간 것에 대해서 이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들어온 것을 뺀 것이 결국은 W 네트 아웃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이 시스템이 어떤 뭐 물은 계속 순환을 하고 있지만 이 안쪽에서 이 하나를 시스템으로 보면 우리가 개방계로 간주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시스템 바운더리 밖으로 이제 질량 유량도 없고 이제 운동 에너지라든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 에너지의 변화만 고려를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내부 에너지의 변화도 결국은 이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제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이퀘이션에 있어서 이제 실제로는 W in 플러스 W in이 아니고 Q in 플러스 W in은 이제 W out 플러스 Q out이 되게 될 텐데 이제 그 부분을 다시 이제 W net로 정리를 하고 W out을 이제 이항을 시켜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이제 이러한 열기관에서의 에너지 이퀘이션은 다음과 같이 W net out은 Q in 마이너스 Q out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기관에서의 열 효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효율이라는 것은 입력 대비 출력의 비를 우리가 효율이라고 하게 되고 이러한 열기관에서의 열 효율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네트 워크 아웃 우리가 앞서 살펴본 W 네트 아웃을 이제 어떤 이제 들어온 총 열량으로 나눠준 것이 이제 우리가 열 효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식으로 적으면 이제 우리가 효율을 나타내는 문자는 우리가 이타라고 하게 돼서 이제 이타 TH는 이제 서멀은 W 네트 아웃 나누기 이제 Q 인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고 또한 W 네트 아웃은 Q 인 마이너스 Q 아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열량으로만 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 이타 서멀은 1 마이너스 Q 인분의 Q 아웃으로도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그림에 보시면 어떤 소스로부터 동일하게 100kJ이라고 하는 열량을 공급받는 두 개의 어떤 열기관에 있어서 이제 한쪽은 20kJ의 일을 생산을 하고 나머지의 에너지는 이러한 싱크 쪽으로 80kJ이 이제 버려진다라고 하면 이 1번 열기관의 효율은 이제 앞서 이 정의대로
이제 20kJ 나누기 100kJ를 하면 이제 우리가 그 0.2가 되게 되고 이제 100을 곱하면 이제 20%가 되게 되고 이번 같은 열기관은 이제 30kJ의 열 2를 생산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효율이 높을 것이고 따라서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열 효율은 3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전체를 우리가 어떤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이제 효율을 구하라고 하면 이제 20% 플러스 30% 나누기 2를 해주면 이제 50 나누기 2를 하면 이제 전체 어떤 시스템에서는 이제 열 효율이 25%가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뭐 전체 이 W 네트 아웃 값을 더한 것을 이제 그 인풋 되어진 이제 열량으로 나눠줘도 이제 동일한 값으로 계산이 되어짐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이클 장치에서의 열 효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제 스팀 그, 스팀 파워 플랜트도 이제 우리가 사이클 장치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어떤 구조도를 조금 더 간단하게 표시를 하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히트 엔진의 그 사이클 장치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떤 증기 원동소를 열기관으로 간략하게 표현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어떤 그 고온의 이제 저장소로부터 이제 열량을 공급을 받아서 이제 일을 생산하고 나머지 에너지는 이제 이러한 그 로우 템퍼러처 그 레저보어에 그 에너지가 버려진다라고 했을 때 물론 앞서와 거의 동일하게 우리가 계산이 되어질 수 있고 이제 사이클 장치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TH와 TL이라고 하는 이제 고온의 온도와 저온의 온도가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그 착각을 하고 이제 이런 TH와 TL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Q와 QL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TH와 TL을 통해서 이제 구할 수도 있겠는데 즉 우리가 열량 공식인 그 Q는 그 MC 델타 T라고 하는 공식에 의해서 이제 구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열량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열도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열량으로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앞서와 동일하게 결국은 이제 W 네트 아웃은 이제 QH-QL이 되게 되고 결국 이제 이 첨자만 다르게 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QH가 QIN이고 QL이 QOUT이기 때문에 이제 식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열 효율은 이제 QH분의 W 네트 아웃 또는 이제 이타 서멀은 1-QL 나누기 QH로 여러분들이 효율을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켈빈 플랭크의 스테이트먼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스테이트먼트는 결국은 우리가 어떤 그 열 효율이 100%인 제2종 연구 기간은 이제 제작을 할 수 없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스테이트먼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우리가 하나의 열 저장소로부터 이제 열량을 공급받아서 이제 버려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모두 이제 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따라서 이제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100%의 열이 일로 전환이 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만약 이쪽이 이제 응축기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제 응축기에서 그 이제 압축수로 그 상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스팀이 우리가 이제 펌프로 갔다라는 의미가 되고 따라서 이제
이 펌프는 이제 압축수를 공급하는 펌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스팀이 들어오면 작동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사이클을 구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반드시 열이 버려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고, 따라서 이제 이러한 어떤 열을 100% 이제 일로 전환하는 장치는 이제 있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 이제 이러한 켈빈 플랭크의 그 스테이트먼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제 어떤 열을 공급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열을 다시 흡수하는 이제 저장소가 있어야 우리가 어떤 이러한 사이클을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기관의 에너지 흐름이 이제 다음과 같을 때 이제 정미 출력과 열 효율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이제 가열로로부터 이제 80메가와트라고 하는 이제 열 전달률에 의해서 이제 이러한 히트 엔진에 이제 이러한 열 전달률이 이제 공급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동력으로 이쪽 부분이 이제 동력으로 생산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강으로 이제 버려지는 이제 이러한 구조를 가진 열기관에 있어서, 먼저 이제 정미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W net out, W net out이 되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레이트 폼에 의해서 이제 결국은 앞서 살펴본 이제 에너지 이퀘이션에서 이제 시간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제 단만 이제 추가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차피 계산은 이제 동일하게 각각의 값들을 대입을 하면 이제 생산되어지는 이제 동력의 값은 30메가와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효율을 구해보면 효율도 마찬가지로 이제 Q.H분의 W.net out이기 때문에 각각의 값들을 대입을 해보면 이제 이 열기관의 효율은 0.375 또는 이제 37.5%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어떤 자동차 엔진에 있어서 어떤 이제 컨버스천 챔버에 이제 어떤 이제 연료가 질량유량으로 공급이 되어서 이제 이 연소를 해서 이제 열량이 어떤 자동차 엔진을 이제 가동을 시켜서 이제 동력을 65 홀스파워라고 하는 이제 동력을 생산을 하고, 나머지 이제 에너지는 이러한 대기로 방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열 효율이 24%이고, 그리고 히팅 밸류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어떤 자동차 연료의 발열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러한 이제 히팅 밸류가 19,000 BTU per 파운드 매스로 주어졌을 때 이제 자동차의 연료 소비율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러한 자동차 엔진에 공급되어진 이제 Q.H를 먼저 구해보면, 결국 Q.H는 우리가 효율 공식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W.net out을 이제 효율로 나눠주면 계산이 되어지고, 따라서 각각의 값을 대입을 하면,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것이 이제 단위 환산에 있어서 우리가 열량으로 환산을 하기 때문에, 또한 발열량의 단위가 이제 BTU로 주어져 있으므로, 따라서 이제 1홀스파워는 2545 BTU per H hour이기 때문에 다음에 환산값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 환산값을 곱해서 이제 이러한 값을 계산을 해주면 이제 Q.H는 689,270 BTU per hour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질량유량은 이러한 Q.H 나누기 이제 히팅 밸류의 값이므로, 이제 다음에 값들을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공급해야 될 그 단위 시간당 이제 그 연료의 공급량은 이제 36.3 파운드 매스 퍼 아워가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